안녕하세요. 김준영 스페셜의 금경민입니다. 연일 글로벌 이슈들로 국내 시장에 대한 걱정이 크실 텐데요. 오늘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증권사의 검색식 알고리즘을 제공하시는 전문가죠. 여러분에게 유명 이론 검색기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실 김준영 대표님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선 캔들 검색식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김준영 스페셜 지금 만나보시죠.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1강 하기 전에 1강 배운 내용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간단한 내용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 1강에서는 주가 변동폭, 주가 등락폭을 얘기했습니다. 이 주가 변동폭과 등락폭은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즉, 변동성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나와야 우리가 어떤 해당 투자 상품에 관심이 가고 또 변동성이 나오기 시작해야 우리가 시간 낭비를 하지 않고 또 시간 낭비를 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기회비용도 상실하지 않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주가 변동폭의 어떤 크기는 강한 매수와 강한 매도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시간 낭비를 정말로 어떤 투자자는 한 달 동안 10%, 어떤 투자자는 하루에 10%, 그 수익을 내는 그 이유가 결국은 내가 어느 정도의 타이밍, 즉 이 변동성을 조금 우리가 인지하고 매매를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매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1강을 좀 정리하고 자, 오늘은 이어서 하는 장대 양봉입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흔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대 양봉? 그치, 많이 들어봤지. 또 거기에 반대급부 장대 음봉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요즘은 장대 음봉이 많이 나오죠. 장대 양봉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자, 우리가 1강에서 배운 주가 등락폭을 약간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매수하는 쪽을 많이 덤비는 분들은 장대 양봉을 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반대로 장대 음봉 생각만 해도 좀 아찔하죠. 그죠? 자, 왜 장대 양봉이 좋고 왜 장대 음봉이 나쁜지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왜? 우리가 1강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장대 양봉은 딱 단순히 들어봐도 강한 매수예요. 강한 매수, 그러니까 조금 매수 들어온 것보다 이만큼 매수 들어온 것보다 매수가 이만큼 들어와야 훨씬 더 빨리 단기간에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만큼 매도 들어왔고 이만큼 매도 들어왔고 이만큼 매도 들어온 어떤 종목들, 즉 장대 음봉 종목은 그만큼 조금 하락하는 것보다는 약간 더 크게 하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결국은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이나 주가 등락폭, 변동성의 어떤 일종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좀 내려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장대 양봉의 정의가 뭐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렇죠. 장대 양봉이 뭘까? 뭐 어떤 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물어보면 장대 양봉이 뭡니까? 아, 장대 양봉은 하루 주가 등락률이 10% 이상 올라간 종목 아닙니까? 네,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또 물어보면 장대 양봉 한 30% 올라가야 장대 양봉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요? 자, 시청자분들마다 약간 기준이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장대 양봉은 우리가 장대 양봉이라는 어떤 개념에 지금 묶여있기 때문에 10%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30% 상한가 말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장대 양봉은 결국은 변동폭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특정한 종목이 변동이 없다가 갑자기 뭐지? 뭐가 있는 건가? 주가가 요동을 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생각하면 장대 양봉은 기준이 애매모호한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이거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삼성전자예요. 삼성전자입니다. 전자를 보시면 뭔가 모르겠지만 어떤 하루하루의 이 하루하루의 주가 변동폭을 보면 보자,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고가가 1.3이고 저가가 0%예요.
그러면 하루 변동폭이 1.3입니다. 또 여기를 보면 하루의 변동폭이 저가가 마이너스 2였고 고가가 마이너스 1이면 뭐 대략 1%입니다. 또 여기를 보면 저가가 마이너스 0.7이고요. 그 다음에 고가가 0.9입니다. 그럼 하루 변동폭이 약 한 1.6 정도가 되죠. 자, 그런데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저가가 0.31인데 고가가 4%입니다. 자,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뭔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네. 뭔가 있는데? 눈에 좀 띄는데? 자, 보세요. 장대 양봉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대형주, 그 다음에 소형주가 있습니다. 보통 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가볍다라고 하죠. 가볍기 때문에 또 주가가 요동을 많이 칩니다. 그러니까 종목마다 주가가 변동하는 어떤 평균적인 폭이 틀려요. 그렇죠? 자, 개별주는 한 10% 올라가도 10% 올라간 게 많이 올라간 걸까? 그렇게 막 콧방귀를 끼세요. 그렇죠? 근데 개별주가 10% 올라가면 그냥 가만히 느낌이 안 오는데, 자, 삼성전자가 만약에 10% 올라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와, 엄청 많이 올라갔다. 삼성전자가 하루에 5%만 움직여도 와, 장난 아니다. 이런 말씀이 딱 나오거든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종목을 와, 변동성이 강하게 나왔어. 이렇게 정의 내릴 때 무조건 10%가 장대 양봉이야. 무조건 5% 이상이 장대 양봉이야. 이렇게 기준을 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형주마다의 어떤 종목 변동성이 틀리고요. 무겁잖아요. 대형주가 하루에 상한가 가는 거 많이 보셨습니까? 못 봤을 거예요. 근데 중소형주는 상한가 가는 거 많이 보셨죠? 틀린 겁니다. 대형주가 움직이는 어떤 주가 변동폭이 틀리고 중형주가 움직이는 주가 변동폭이 틀립니다. 그 다음에 소형주가 움직이는 주가 변동폭이 확실히 또 틀립니다. 그렇죠? 자, 무조건 일괄적인 어떤 기준을 딱 대입하는 것은 약간 무리수가 있고요. 자, 이거예요. 장대 양봉은 딱 이겁니다. 평균적인 어떤 주가의 흐름, 주가의 등락폭, 하루하루의 주가 등락폭 대비 어떤 특정한 날에 평균보다 한 1.5배에서 한 2배 정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날은 평균적인 어떤 캔들의 주가 변동폭이 요만큼이었는데 어떤 특정한 날의 변동폭이 요만큼에서 이만큼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그게 장대 양봉이다. 장대 양봉은 뭔가가 있구나. 평소에 주가가 조용히 있다가 뭔가 알게 모르게 들어왔구나. 뭔지 모르겠어요. 보통 주가는 나중에 올라가면 이슈가 뒷북치거든요. 뭔진 모르겠지만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어. 그럼 뭔가 있는 거야.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뭐 어떤 호전의 뉴스가 나오지 않아도요. 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정리를 좀 하면서 가야 공부가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대형주와 소형주의 주가 변동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조금 무리수가 있다. 그래서 평균적인 주가 등락률 대비 한 1.5에서 한 2배 정도 이상, 이 정도 되면은 평소보다는 매수가 들어왔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로 장대 음봉이라면 매도가 강하게 들어왔구나, 뭔가 일이 터지겠구나, 이걸 예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장대 양봉과 어떻게 보면 장대 음봉의 가장 좋은 정의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시청자분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장대 양봉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뭔가가 이제 장대 음봉은 주가 변동폭에서 강한 매수입니다. 강한 매수기 때문에 자, 일단 한번 보세요. 장대 양봉을 한번 찾아보는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검색기를 만들기 전에, 지금은 검색기 공부니까 검색기를 만들기 전에 자, 주식 공부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야 검색기를 잘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얘기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눈에 띄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가 포인트 잡기도 쉽거든요. 자, 저는 여기가 좀 보입니다. 여기도 보이고
또 대충 큰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죠? 대충 이렇게 여기, 여기 이렇게 보입니다.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랑 생각이 좀 비슷한가요? 그렇죠? 그러면 잘 맞추신 거예요. 내부로 보겠습니다. 자, 내부로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주가 변동 폭이 있습니다. 있는데 조금 눈에 띄는 데가 있을 거예요. 자, 저는 여기가 눈에 띄고요. 여기가 눈에 띄고 여기가 눈에 띕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 눈에 띄죠? 자, 지금 이 자리에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분들은 아, 여기구나. 여기서부터 뭔가 주가가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구나예요. 또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이제 하락보다는 약간 이제 주가가 받치면서 하방 경직성을 만들면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죠. 타이밍을 못 잡는다면 이렇게 평균적인 어떤 주가 등락률인데 어떤 특정한 날에 뭔가 좀 변동폭이 커졌네? 자, 이때를 한번 잘 보시는 거예요. 뭔가 뉴스나 재료가 나오지 않아도 이미 이 차트 안에 차트가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다 찾아내는 겁니다. 나오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자, 보십시오. 자, 여기를 보시면 평균적인 어떤 주가 등락률보다는 자, 여기가 눈에 확 띄죠. 여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여기도 큽니다. 그죠? 큽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장대 음봉이지만 변동성이 커요. 하락이 쫙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상승. 그 다음날 조금 어떤 변동성이 세게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 띄는 게 뭐 여기 아니면 자, 다음날 한번 쭉 올라갈 가능성이 좀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장대 음봉입니다. 그 다음에 장대 양봉. 좀 눈에 띄게 좀 크죠. 이 종목은 크게 움직이는 날이 좀 많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서 우리가 어떤 매매 스킬을 잡아갖고 특히 전업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종목에서 빨리빨리 결과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강에서 공부했을 때 이 주가 변동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색기를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건 이제 만들어 봤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떤 좋은 자리를 한번 잡아보고 싶을 거예요. 무조건 장대 양봉, 자, 무조건 장대 음봉. 이 자리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를 하실 때에는 내가 만약에 매수로 대응하고 싶다면 똑같은 어떤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온 어떤 시점 무작정 다 보지 말고요. 그래도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똑똑한 스마트한 개미입니다. 맞죠? 공부를 안 하면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를 해야 돈을 벌죠. 안 그러신가요? 시청자분들은 무조건 그냥 주식 사서 가만히 있으면 돈 벌 줄 아시죠? 절대 아닙니다. 지금 같은 한번 상황 보세요. 그래, 투자해. 가만히 있으면 돈 벌겠지. 시장이 안녕합니다. 회원님들, 시청자분들, 계좌도 안녕하고 있죠, 지금? 주가는 주식은 사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주식을 사서 그냥 가만히 놔뒀더니 와, 돈 많이 벌었더라. 그거는 그냥 시장을 잘 만난 겁니다. 주식은 아기 돌보듯이 관리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단기 종목으로 봤더라도 뭔가 어떤 힘이 세지고 어떤 특정한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이상 중장기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나는 처음에 이 종목을 완전히 중장기로 샀어. 정말 유망해 보여. 중장기로 샀더라도 이 종목이 뭔가 어떤 단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어떤 지지라인을 자꾸 이탈하고 음봉이 자꾸 나오고 이런 상황이면 빨리 중장기로 봤더라도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주식은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관리를 자꾸 하지 않기 때문에 또 관리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실패하시는 거예요. 제 말을 명심하셔야 돼요. 주식은 관리해줘야 된다. 피부 관리하듯이. 그래야 피부가 좋아지죠. 자, 그래서 약간 여담이었고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똑같이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왔는데 이왕이면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잡고 싶어. 또 승률이 약간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이 종목을 매수했는데 여기서 매수하면 그래도 약간 손실 날 확률이 약간 적어지고 수익 낼 확률이 더 커. 이런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청자분들께서 흔히 공부하는 방식대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시청자분들은 보통 보조지표 많이 쓰시죠? 어떤 보조지표 많이 쓰십니까? 항상 얘기하면 항상 나오는 게 이거예요. 20일 이동평균선. 그렇죠? 또 뭐가 나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봤는데 볼린저 밴드를 정말 많이 씁니다. 뭐 나쁜 지표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지표이기 때문에 많이 써요. 그 다음에 또 뭐 씁니까? 볼린저랑 비슷한 지표 많이 쓰죠. 뭐 그물망도 많이 쓰고요. 또 뭐 많이 씁니까? 요즘에 납부과대 종목 잘 잡고 싶을 때 뭐 엔벨롭 지표 많이 쓰죠. 한글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자, 보십시오. 자, 내부를 한번 봐볼까요? 자, 아까 우리가 자리가 좋은 주가 변동폭이 강하게 나온 자리를 먼저 체크하고 여러 가지 군데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특정한 날의 주가 변동폭이 큰 날이 나온 것 중에서 조금 더 승률이 좋은 자리를 잡고 싶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21선을 한번 적어봤죠? 자,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가격 이동평균선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60. 자, 나머지 이평선 다 빼주고요. 검색기를 만들기 전에는 확실하게 정의를 내려야 돼요. 자,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볼 때는 주가 변동폭이 조금 큰 자리가 네이버에서는 여기가 있었고 여기가 보였습니다. 두 가지가 맞나요? 저랑 생각이 비슷한가요? 그럴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 똑같은 주가 변동폭이 나왔는데 조금 더 좋은 자리가 어디냐? 이걸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종목을 매수하더라도 수익률이 약간 더 좋은 자리, 여기서 매수해서 손실이 약간 덜 날 수 있는 자리, 하반 경제성이 나올 수 있는 자리, 이런 자리를 찾아야 지금같이 시장이 안 좋아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고 시장보다는 덜 까입니다. 그걸 꼭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여기서 매수하면 조금이라도 먹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조정폭이 크죠. 그렇죠. 조정폭이 크죠. 자, 여기서 매수한다면 조금 더 여기보다는 안정적으로 버틸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마찬가지예요. 텔레필드예요. 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조금 큰 데를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기가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주가 변동폭이 특정한 날에 좀 크게 보이는 때 한번 찾아보십시오.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자, 여기 보이고요. 여기 보이고 여기 보입니다. 자, 그때는 안 보이고 여기가 좀 보이고요. 여기도 약간 클 수도 있을 거예요. 여기도 크고 여기도 큽니다. 자, 여기도 크죠? 자, 보십시오. 주가 변동폭이 크다. 근데 뭔가 주가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분명 뭔가 터질 거야. 예상하고 있는데 자, 보면 주가 변동폭이 큰 자리들이 특정한 날이 꽤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옵니다. 자,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일곱, 8자리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다 매매하느냐? 아닙니다. 조금 더 좋은 자리를 찾는 거예요. 어디냐?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그냥 21선 하나만 딱 넣어보자 하면 어디입니까? 빼볼게요. 자, 여기 아웃이죠? 여기도 아웃, 여기도 아웃. 자, 아까 여기였죠?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딱 세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 여기, 여기. 그쵸? 자, 21선 돌파. 주가 변동폭 확대. 자, 올라갑니다.
자, 그 다음에 21선 돌파, 주가 변동폭 확대. 그 다음에 좀 올라가네요. 그러니까 하반 경직성이 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가 변동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여기서 21선을 돌파했네요. 그 다음에 뭔가 좀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차트가 어지러워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쪽지게처럼 쪽쪽쪽 이렇게 공부를 하면 주식 투자가 쉬워진다고요. 이해되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동안 몇 년, 몇십 년 동안 공부한 내용이 지금 제가 10분 동안 공부시켜드린 내용보다 못하죠. 반성이 안 되십니까? 물론 잘하신 분도 있겠지만, 자, 뭔가가 어떤 체계적인 투자를 못하고 있었다면 결국 주식 투자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적인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나마 잡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요거를 한번 검색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21선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자, 요렇게 몸통 안에 요렇게 이쁘게 좀 걸려있는, 자, 보세요. 그러면 21선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좀 크게 해드리겠습니다. 양봉입니다.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죠? 종가는 21선보다 커야 되겠죠. 시가는 21선보다 작아야 한다. 맞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양봉의 어떤 몸통, 이 몸통을 조금 한번 크게 잡고 싶어. 보통 대형주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폭이 평균 한 3에서 5 정도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양봉의 몸통의 크기를 한번 확대해 보는 거예요. 주가 변동폭이 좀 크게. 한번 얼마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한 5 정도 한번 넣어볼까요? 7을 넣을 수도 있고 9를 넣을 수도 있고 뭐 10을 넣을 수도 있고요. 일단은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한 5 정도만 넣어볼게요. 5만. 자, 정의가 명확하게 다 내려졌죠. 자, 종가는 21선보다 크다. 시가는 21선보다 작다. 그 다음에 양봉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양봉의 몸통은 한 5 정도 되어야 한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자, K증권사 기준으로 가서 0150 한번 쳐보십시오. 저번에 만들었던,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검색기가 있네요. 자, 대상 변경. 자, 크게 좀 해보겠습니다. 대상 변경 누르셔갖고, 자,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변동폭을 5% 정도 넣으니까 보통 중대형주에서 골라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쵸? 나는 현재 상장되어 있는 모든 종목 말고 나는 코스피 200에서만 골라내고 싶어. 그러면 전체를 체크 빼고요. 코스피 200에만 체크. 검색기는 쉽습니다. 따라만 하시면 돼요. 자, 체크. 나머지 일단 놔두겠습니다. 확인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주가 비교 한번 입력하시고 엔터를 한번 쳐보십시오. 자, 주가 비교 클릭. 자,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외계 문자인가 하실 텐데 어렵지 않아요. 처음 보니까 약간 생소한 겁니다. 휴대폰을 처음 사면 막 하루 이틀 정도는 조작 해봐야 손에 익잖아요. 검색기도 똑같아요. 또 근데 뭐 많이 할 필요도 없고요. 한 번씩 따라만 해보시면 됩니다. 자, 일봉 차트상. 자, 영봉전은 오늘이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종가가 영봉전 오늘 시가보다 커야죠. 이게 양봉이죠. 자, 추가. 양봉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양봉 종목이 좀 나왔네요. 자,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이 양봉이 요 21선 안에 걸려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주가 이동 한번 입력해 보시고 엔터 쳐 보시면 하부 메뉴 들어가셔서, 자, 어딜까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 비교. 자, 일봉 차트상 나머지 놔두시고요. 일봉 차트상 오늘 기준 보자. 20일이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게 20일 이평선입니다.
종가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크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시가는 20일 이동평균선보다는 작다. 간단하죠? 자, 검색 눌러보겠습니다. 와, 3개 나오네요. 일단 여기까지 한번 검증을 좀 해볼게요. 자, 맞나요? 맞네요. 두산입니다. 오늘 양봉이 나왔고 확대 좀 해보겠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21선에 걸렸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이 나왔고 걸렸습니다. 자, W게임즈인데 양봉이 나왔고 걸렸죠. 그렇죠? 좀 한번 축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눈에 띄는 변동성이 좀 큰 양봉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디가 눈에 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조금 눈에 띌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맞나요? 여기도 눈에 띌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21선. 조정을 좀 받지만 자꾸 버티려고 하고 올라가고요. 최근에 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뭔가 자꾸 버티려고 하는 힘이 강해지죠. 오늘도 지수가 조금 안 좋았는데 얘는 올라왔네요.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넣어볼게요. 이 폭, 그러니까 장대 양봉, 그러니까 변동성의 폭입니다. 변동성의 폭을 한번 5% 정도 한번 넣어볼까? 이거는 시청자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5%, 7%, 10%? 아니야, 난 상한가 넣을래. 뭐 다 가능합니다. 검색기가 이렇게 해서 재밌습니다. 자유자재로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종목이 이 변동폭을 약간씩 줄이고 늘리면 종목 수가 더 나오고 적게 나오고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크기, 변동성의 크기, 일단 꼬리는 뺄게요 좀. 자, 이 몸통의 변동성의 크기를 한번 넣어볼게요. 5% 정도. 그러면 시가 대비 종가가 5% 정도 올라가면 되죠.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좀 크게 한번 가볼게요. 여기다가 주가 등락률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엔터. 조건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맛있는 걸 한번 넣었느냐, 어떤 재료를 넣느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검색기가 나오고 나쁜 검색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주가 등락률 클릭하셔갖고, 자, 영봉전, 그쵸? 오늘 시가 대비, 오늘 종가 등락률이 5% 이상. 그래야 최소한 5% 이상보다 큰 양봉이 나올 거 아닙니까? 추가. 그럼 종목이 두산 하나 나오지 않을까요? 검색. 두산 하나 빠지네요, 다. 그러면 아까 3개 종목 중에 2개 종목은 양봉의 몸통이 5%가 안 되었다는 얘기죠. 지금 두산은 양봉의 크기가 5% 이상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아주 간단하고서도 좀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21선 매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기본 검색기가 사실 뭐 조금 더 조건을 넣어서 승률을 올려드리긴 해야 되는데 일단 기본만 만들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약간 바꿔서 많이 좀 공부시켜드리고 싶은데 시간 제약이 좀 있긴 있네요. 자, 우리 이렇게도 많이 하죠. 좀 빨리 가볼까요? 자, 볼린저 밴드를 많이 씁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선이 있고요. 하한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뭐 어느 정도의 이제 폭에서 자,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나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 화끈하죠? 그죠? 뭐 이렇게 만들고 도 쉽죠? 자, 여기서 제가 뭘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 2번째 정도.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볼린저 밴드는 상한선이 있고 중심선이 있고 하한선이 있습니다. 채널 지표입니다. 주가가 어느 정도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그 편차를 가지고 이만큼 올라갈 수 있어, 이만큼 하락할 수 있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주가의 이제 상승 한계치와 주가의 하락 한계치를 이제 어느 정도 정해놓은 어떤 채널 지표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보십시오. 자, 양봉인데 시가는 중심선 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종가는 상한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봉입니다. 끝. 간단하죠? 자,
요걸 한번 또 검색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방금 정의 내렸습니다. 시가는 중심선보다 밑에 있으면 되고 종가는 볼린저 밴드 상한선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굳이 우리가 양봉 조건을 넣지 않아도 그냥 양봉이 다 나올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다 지우겠습니다. 다 지우고 자, 여기다가 따라만 하시면 돼요. 영어로 BOLL 한번 쳐보십시오. 엔터. 그러면 볼린저 밴드 지표에 들어갑니다. 자, 천천히 할게요. 요 검색기 공부는. 자, 가격 기준선 비교 클릭하셔갖고 자, 간단하죠? 다 준비되어 있고요. 일봉 차트상 오늘 자, 기본 세팅이 21로 돼 있을 거예요. 모든 지표가 아마 다 그래요. 볼린저 쓰시는 분들은요. 종가는 상한선 이상 그대로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시가는 중심선 이하 끝났습니다. 와, 단번에 골라지죠. 자, 검색 종목이 있을까요? 없네요, 일단. 자, 이렇게 이제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가 검증을 좀 해볼게요. 자, 바꾸겠습니다. 여기다가 21선 빼고 볼린저를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승수 똑같죠? 하한선 빼고요. 중심선 똑같이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야 보기가 좀 좋죠? 자, 나왔죠? 자, 보십시오. 체크 한번 해볼게요. 두산인데 조금 아쉽죠? 지금 뭘 찾는 거냐면 지금 이런 상황만 찾는 겁니다. 이런 것도 안 되고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요것만 한번 찾는 거예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아쉽죠? 요 자리가 좀 아쉽죠? 그죠? 자, 여기입니다. 상승의 시작점이에요. 맞나요? 그 다음에 여기가 조금 아쉽긴 한데 자, 여기네요. 어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십시오. 타이밍 잡기가 어려우면 이렇게도 잡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잡아서 여기서 조금만 더 시청자분들 공부해서 순위로도 올려보십시오. 투자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계좌가 조금씩 살아날 겁니다. 한번 해보시고. 이 논리 아시겠습니까? 단순하게 만들었는데 괜찮을 거예요. 자, 이렇게도 우리가 검색기를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뭘 해볼까요? 아까 우리가 이것도 만들어 봤고 이것도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자, 그물망도 똑같은 방식인데 자, 그물망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여기 차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그물망은 이쪽에서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차트 형태에서 그물망. 자, 되게 지저분하죠. 그물망이라는 지표가 되게 지저분합니다. 근데 그대로 쓰시면 안 돼요. 너무 지저분해서 이걸 어떻게 대입해야 돼? 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수치를 좀 바꿔줘야 돼요. 여기 캔들을 클릭하시면 자, 시작값이 10이고 간격이 10입니다. 간격이 너무 넓어요. 이거는. 간격을 자꾸 넓혀버리면 우리가 매매하고 싶은 어떤 종목이 잘 안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가 수정해 줘야 돼요. 그물망은 수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이평 개수는 그물망이 몇 개가 있느냐, 그러니까 기 라인이 몇 개가 있느냐인데 자, 보통 이게 공부한 사람들 쓰는 방식이 5,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10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 20을 쓰기도 하는데 대충 한 10 정도 쓰시면 딱 괜찮아요. 이걸 바꿔주면 지금 지저분했던 그물망이 바뀔 거예요. 바뀌죠. 이쁘게 바뀌죠. 자, 똑같습니다. 보세요. 이런 식이에요. 그물망이 되게 지저분하게 이렇게 막 있습니다. 얼기설기 막 설켜 있는데 아까 볼린저 하던 것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그냥 빵! 끝! 네? 그냥 뚫어요. 끝났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자, 보세요. 여기는 없습니다. 여기 있네요. 시작하기 전에 나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는 지지한 것 같고요. 확실하게 뚫은 자리가 여기 있네요.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급등하기 전에 나옵니다. 여기는 다 지지했고 여기는 돌파 못했고
또 나오는 자리가 여기도 살짝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조금만 더 공부하시면 이런 것들은 다 필터링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나옵니까? 여기 있네요. 딱 여기서 한번 튀어나오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주식 투자할 때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을 막 따라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따라 붙었을 겁니다. 그러면 상승하는 종목은 따라 붙으면 거의 10개 중에 8개는 떨어집니다. 나머지 2개 종목이 조금 더 올라가거나 좀 크게 가죠. 근데 그것 때문에 자꾸 따라 붙으시거든요. 확률이 적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아주 좋은 어떤 길목적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좁은 골목이 있는데 누가 지나가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버티고 있는 거죠.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좋은 자리를. 놀러 가도 막 구석에서 막 돗자리 펴놓고 노는 것보다 진짜 좋은 자리 돗자리 펴놓고 놀면은 더 재밌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분도 좋고 똑같은 거예요. 막 매매하지 말고요. 우리가 아까 21선, 볼린저 밴드, 지금 그물망처럼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으시면 돼요. 선점하고 있다가 걸려들었어. 그때 땡기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시겠나요? 괜찮죠? 네. 이런 식인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주식이.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다 이런 자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붙는 자리는 이미 이런 좋은 자리를 다 벗어나서 이제 그물이 펴졌다고 하죠. 그물이 펴진 이미 주가가 올라와 있는 자리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필터링 하면 되고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 이런 자리들부터 한번 눈여겨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뚫는 자리들. 그러면 타이밍이 더 쉽게 차트가 간단하게 보입니다. 자, 이것도 한번 검색해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죠. 그물망은 가장 위에 상한선이 있고요. 또 그물망은 가장 밑에 하한선이 있습니다. 아까 볼린저 만든 것처럼 시가는 가장 밑에 하한선보다 밑에 있으면 되고요. 종가는 그물망 가장 위쪽에 상한선보다는 위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양봉 하나 넣어주고요. 깔끔하죠? 간단합니다. 자, 검색기 재밌죠? 내가 원하는 종목을 쏙쏙 뽑아줍니다. 자, 보십시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거 다 지울게요. 여기다가 쳐보세요. 그물망 엔터. 자, 가격 기준선 비교 클릭해 보시고, 자, 일봉 차트상 영봉전 우리가 조금 전에 수치를 어떻게 넣어줬나요? 5, 1, 그 다음에 10. 그렇죠? 그 다음에 시가는 하한선보다는 작다. 바꿔주고 추가. 맞죠? 종목 많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종가는 상한선보다는 크다. 자, 추가. 종목 몇 개 나올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봅시다. 검색. 2개 나오네요. 코스피 200 종목에서만 선택을 해놨기 때문에 2개 나오고요. 대상 변경에서 나는 코스피 100 싫어. 나는 전체 상장된 종목 중에서 다 나오게 할래. 그러면 여기다 체크하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더 나오겠죠. 28개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검증 차원에서 일단 우선주가 나왔네요. 우선주는 좀 재미가 없습니다. 자, 뚫었죠. 일단 뚫는 것만 보시면 돼요. 뚫었습니다. 자, 뚫었어요. 일단 여기도 뚫었고요. 얘는 상승 장악형으로 뚫어버렸네요. 뚫었습니다. 근데 매물대가 좀 있네요. 그죠? 매매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매물대가 있습니다. 상승이 약간 버거울 거예요. 마찬가지고 매물대가 있습니다. 버거울 거고요. 자, 얘도 좀 아쉽네요. 얘가 만약에 앞쪽에 매물대가 좀 없었으면 아마 한번 확 날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똑같아요. 공반식. 타이밍 한번 일단 보십시오. 보면은 여기 아니면 여기, 뚫는 자리 보면 여기입니다. 타이밍이 땅땅땅 나오죠. 자, 매물대가 있어서 약간 상승하기가 올라가도 한번 밀릴 가능성이 있고요. 얘도 오성첨단을 보시면 뚫어냈네요. 이런 애들은 상한가를 갔어요.
앞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얘는 점상으로 날아가야 됩니다. 얘는. 이게 정상인 거예요. 다음날 시가로도 갭이 확 떠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메디콕스 마찬가지 뚫어냈고요. 매물대가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금융망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폭에 양복 하나 넣어서 검색기를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더 공부해서 넣을 수도 있죠. 아니야, 나는 아까 이것만 넣지 않을 거야. 나는 아까 배웠던 추가 변동 폭을 양복의 몸통을 좀 큰 걸 한번 넣어볼래. 자,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이제 응용하시는 거예요. 기본을 짜놓고 내가 조금씩 양념을 치는 겁니다. 검색기는 기본 틀을 잡아놓고 그래, 한번 내가 장대 양봉 크기를 한번 조절해봐. 아니면 앞에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본 검색기에다가 매물대를 제거 한번 해볼까? 그 매물대 제거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정말 많죠. 신고가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볼린저 밴드를 하나 더 넣어줄 수도 있고요. 또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거래량을 첨가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양념을 하나씩 쳐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지금 검색기에서 나오는 종목 중에서 조금 더 잘 갈 수 있는 거, 잘 안 빠질 수 있는 거, 그거를 이제 솎아낼 수가 있습니다. 검색기는 다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검색기 잘 만드는 사람은 지금 28개 종목이 나왔죠. 여기서 내가 그래도 좀 잘 갈 수 있는 것만 뽑아낼 수 있는 조건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디테일이죠. 이 기본 A, B 조건에다가 무엇을 넣어야 잘 안 갈 수 있는 거를 뺄 수 있고 잘 갈 수 있는 것만 솎아낼 수 있을까? 그게 검색기 만드는 사람들 공부하시는 방식이고, 그걸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주식 잘하고 검색기를 잘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수 있고요. 검색기를 공부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든 방식은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만든 방식은 단순히 그냥 종가 매수만 한번 해볼까? 이렇게만 공부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매매 기법이라는 게 종가 매수만 있습니까? 아니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분봉을 보고 종목을 뽑아내고요. 나는 뭐 단기 매매 안 해. 뭐 중장기 매매자야. 이러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합니다. 자, 보십시오. 검색기가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지금 만약에 금물망이라고 치면 우리가 종가 매수, 어떻게 보면 이거는 종가 매수 검색기예요. 그렇죠? 종가까지 금물망을 확실하게 돌파한 거만 나오는 종목이기 때문에 종가 매수 검색기라고 보면 되는데, 그거 이제 기본 바탕인데, 자, 우리가 이걸 좀 바꿔서 약간 수정해서 당일날 어떤 단타 좀 할 수 있는 이런 검색기를 바꾸고 싶다. 간단합니다. 자, 그러면 일봉이 아니고 약간 짧은 기간을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만 해주시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30분 봉을 쓴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30분으로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리고 수정. 지금 밑에 조건도 일봉을 똑같이 30분으로 수정.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실시간 검색을 눌러 놓으면 장중에 5,000개 이상 되는 종목 중에서 30분봉상 그물망을 양봉으로 돌파한 종목이 계속 튀어나오겠죠. 계속 튀어나오는 종목이 내가 마음에 든다. 내 기법이 맞는 종목이야. 그러면 매매 대상으로 선정해서 트레이딩을 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 한번 클릭 해가지고 종가 매수 검색기를 만들 수 있을 뿐더러 약간만 바꿔서 트레이딩 검색기를 만들 수 있다. 또 하나, 나는 트레이딩도 싫어. 뭐 종가 매수도 좋은데 나는 중장기 종목을 한번 만들고 싶다. 그런 검색기를 만들고 싶다라고 치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30분 봉을 기간을 약간 큰 걸로 또 바꿔주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주봉, 수정, 비조건도 주봉으로 바꿔주시고 그냥 수정.
자, 이러면 종목이 있나요? 자, 보겠습니다. 검증해 볼게요. 자, 주번호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제가 그물망을 넣어 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한번 수치를 아까처럼 바꿔주겠습니다. 자, 바뀌죠? 검증해 볼게요. 자, SK네트워크스 우 양봉 나왔고 뚫어냈죠. 근데 앞에 매물대가 있습니다. 조금 상승하기가 약간 버거울 거예요. 리더스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이 좀 버겁겠죠? 매물대가 있으니. 자, 이런 애들은 어떨까요? 지금 이런 친구들은 매물대가 조금 없어요. 근데 앞에 지지라인이 많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들은 여기까지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눌림목 매매하시죠? 나중에 눌림목도 제가 해드릴 테니 재밌게 한번 배워보십시오. 진짜 재밌는 눌림목이 있습니다. 자, 항상 인지하셔야 되고요. 자, 매물대가 많죠? 쉽게 못 올라가요. 근데 뚫어냈습니다. 오성도 뚫어냈습니다. 캐스텍 뚫어냈는데 매물대가 있죠? 상승이 조금 버거울 거예요. 마찬가지고요. 코디도 자, 여기 지금 매물대가 여기 있는데 약간 돌파해놨습니다. 근데 이쪽에 매물대가 있죠. 얘는 이쪽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조금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뚫어냈죠? 요즘 베트남이 조금 이 종목이 눈에 띄더라고요. 이거 보세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색기를 조금만 조작해 보면 트레이딩 검색기, 종가 매수 검색기, 어떤 중장기 할 수 있는 검색기 이렇게도 만들 수 있고요. 조금 더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선물 옵션 투자하시죠. 선물 옵션 투자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떤 그물망을 쓰고 있는데 나는 선물을 좀 하고 싶은데 요즘에 옵션을 좀 하고 싶은데 옵션이 요즘에 막 장난 아니죠. 막 10배, 100배, 50배씩 막 터지죠. 그죠? 자, 처음엔 너무 리스크 있는 매매를 하지 마시고요. 일단 지수 검색기나 선물 검색기를 만들고 싶다 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자, 적어 드릴게요. 이건 약간 머리를 좀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선물 검색기인데 지금 조건을 보면 어느 증권사를 가든 그 지수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많이 없습니다. 선물 검색기를 만들고 싶어도 선물 쪽에 어떤 조건이 다양하게 있는 어떤 증권사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우리가 우회적으로 만드셔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걸 한번 보십시오. 결국은 이거죠. 시장 검색기는, 지수 검색기는 결국은 뭐에 따라 움직입니까? 종합 주가 지수가 결국은 시장이에요. 맞나요? 자, 한번 적어 드릴게요. 종합 주가 지수가 결국은 뭐다? 시장이다. 시장입니다. 그죠? 지수잖아요. 종합 주가 지수. 이걸 가지고 만드는 건데, 자, 이걸로 어떻게 지수 검색기를 만드냐? 보세요. 자, 종합 주가 지수는 정확하게는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의 한 90% 정도 정확하게 추종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코스피 200이 있죠. 코스피 200 ETF가 있습니다. 맞나요? 좀 이쁘게. ETF가 있습니다. 자, 지수는 결국은 코스피 200 이 종목, 이 움직임이라고 봐도 크게 무방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방하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자, 선물은 웹도둑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선물이 지수를 움직이는 어떤 경우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거의 지수, 코스피 200 움직임에 따라서 선물과 옵션이 추종해서 움직입니다. 그렇죠. 지수가 코스피 200이 올라가면 선물도 거의 따라 올라가고 코스피 200 지수가 내려가면 선물 옵션도 따라 내려갑니다. 그렇죠. 결국은 코스피 200 그 ETF로 검색기를 하나 만들면 지수 검색기를 만드는 거랑 똑같고 그 다음에 지수 검색기가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 검색기와 옵션 검색기
그러니까 이제 행사가 약간 어렵나요? 옵션까지 들어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옵션은 행사가마다 차트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이제 더 많이 만들어야 돼요. 하지만 결국은 코스피 200 지수 이거 하나 종목으로 하나 해놓고 만들면 지수 검색기, 선물 검색기, 옵션 검색기가 동시에 같이 만들어진다. 이런 방식이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 보통 지수 매매는 트레이딩을 많이 하죠. 그렇죠. 트레이딩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시는 거예요. 자, 일단 그 전에 바꿔볼게요. 업종으로 가겠습니다. 분봉으로 가겠습니다. 한 30분분 갈게요. 자, 다른 방식으로 공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배웠던 그물망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물망으로 가고 이 그물망을 좁히겠습니다. 5, 1, 10 바꿔주세요. 자, 트레이딩이에요. 자, 여기죠. 30분이 너무 크면 10분으로 바꾸셔도 됩니다. 그건 뭐 이제 시청자들 마음이니까. 자, 보시면 그물망이에요. 확실하게 뚫는 구간 여기. 그 다음에 지수 선물 옵션은 하락하는 쪽도 양방향 매매가 되죠. 그러면 반대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물망을 이탈하면 얘는 하락 쪽으로 방향을 포지션을 잡아야죠. 맞나요? 뚫을 때는 상승 쪽, 이탈할 때는 하락 쪽. 여기도 뚫었네요. 확실하게 뚫는 자리만. 그러면 선물 옵션, 지수 매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볼 수 있다. 맞나요? 검색기가 이렇게 재밌고 정말 좋습니다. 와, 검색기 하나 가지고 지금 그물망 하나 가지고 검색기를 만들었는데 트레이딩 검색기도 만들고 종가 매수 검색기도 만들고 중장기 검색기도 만들고 지금 지수 검색기도 만들고 선물 검색기도 만들고 옵션 검색기도 만든 거예요. 지금 하나의 기법 이론 가지고 6개를 만든 겁니다. 내가 환율을 하고 싶다. 환율도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유가를 하고 싶다. 유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ETF 종목 가지고 이렇게 응용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것만 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아마 오늘 참 잘 배워갔다 하실 겁니다. 자, 0150 다시 이 화면을 꺼내서 자, 보십시오. 일단 우리가 대충 한번 10분 봉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10분 수정 10분 수정해 주고요. 자, 됐죠? 자, 여기서 이것만 바꿔주시면 돼요. 지금 대상 변경에서 전체 종목에다가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전체 종목에서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 보면 ETF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 ETF를 찾아가지고 거기만 딱 체크해서 그 종목 이 그물망에 걸리면 종목 그 신호 결국은 그게 신호죠. 나와라 할 수 있고요. 아니면 여기 포트폴리오에 체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주식 관심 종목 여기다가 등록 새 그룹 여기 지수 검색기 이렇게 종목 해놓고요. 해놓고 엔터 들어갑니다. 키움 빼고요. 여기다가 이제 ETF를 넣는 거예요. 보자. ETF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ETF 삼성에서 움직이는 코덱스 200으로 가겠습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한번 해볼까요? 이걸로 한번 해보죠. 똑같은 지수 움직임인데 배수로 움직이니까. 자, 이렇게 해놓습니다. 확인.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지수 검색기라는 관심 종목에 이 코덱스 레버리지가 세팅이 됐습니다. 자, 이제 끝내요. 관심 종목에 넣어놨고 자, 꺼도 됩니다. 자, 대상 변경 다시 누르십시오. 포트폴리오 클릭. 자, 지수 검색기 종목 됐습니다.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확인 된 거예요. 이걸 이제 실시간 틀어놓으면 지수가 10분 봉상 움직일 때 그물망을 돌파했네? 그 순간에 딱 나옵니다. 대단하죠? 이게 뭐다? 지수 검색기이자 선물 검색기이자 옵션도 우리가 조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트레이딩도 할 수 있고 종가 매수도 할 수 있고 중장기도 할 수 있고. 조금 더 설명하면 지금 우리가 세팅해 놓은 어떤 코스피 200 이 레버리지를 종목만 딱 바꾸면 유가로 바꾼다, 환율로 바꾼다, 국부채로 바꾼다, 해외 증시도 있습니다. 해외 증시로 바꾼다. 모든 종목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더 할 게 있었는데 오늘 조금 집중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검색기 너무 재밌죠? 또 너무 신기하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꼭 한번 공부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해가 안 된다. 다시 보기를 100번 하십시오. 100번 하셔갖고 꼭 마스터하시고 습득하시면 지금처럼 어려운 장에서도 금방 헤쳐나갈 수 있고 스스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고 그 다음 강의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캔들 검색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오늘 강의 내용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증이 생기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샵 8338번으로 김준영 3글자를 문자 보내주시면 이벤트 참여 링크 보내드리니까요. 참여하셔서 28시간 검색기 무료 특강도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아쉽지만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은 매주 화요일 자정 한국경제TV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한 주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